내년 대선을 앞두고 열댓 명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대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죠. 하지만 거론되는 인물 가운데 정작 아직 공식 출마 선언을 한 후보 거의 없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최근에 양승조 현직 충남도 지사가 민주당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해서 화제입니다. 오늘 인터뷰로 만나보겠습니다. 양승조 지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양승조 지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 5월 12일에 공식 출마하셨네요. 굉장히 일찍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겠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 내가 행복하지 않는다면 1인당 GNP라든가 세계 구입권이 경제 대국이라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네. 예컨대 1인당 연료 32,000불이 넘지 않습니까? 네. GDP는 세계 9위인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무주택자가 전국의 가구의 43%가 됩니다. 또 청년 실업은 한 25% 정도가 되죠. 네. 거기다 비정규직은 한 742만 명, 36%가 됩니다. 네. 저임금은 임금 근로자 중에 10%가 약 100만 원 이하를 받는 사람이 10%에 이릅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행복하죠? 예. 그건 1인당 GDP와 총 GDP가 어떤 의미가 있죠? 문제는 GDP라든가 총 GDP 중요하지만 그런 가운데 내가 인간다움에 살 수 있는 조건이 훨씬 더 중요하다. 예. 그래야만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고 그래서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사회 서민들에게 그 시선을 주고 그들을 그 행복의 나라로 초청해 주시는 이런 말씀 같은데요. 네. 자, 어쨌든 그거는 정책을 통해서 저희가 차차 살펴보기로 하고요. 네네. 우선 그 전에 나오는 키워드 보니까 충청대망론이에요. 네네. 충청대망론에 왜 적임자가 지사님이라고 생각하시죠? 먼저 제가 태어났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일단 제가 태어나서 직업생활, 변호사 사무실 운영을 충청 남도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민단체 활동, 운영이나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노조 고문 변호사라든가, 예. 여성 권익단체 고문 변호사 지냈죠. 예. 거기다 충남 육상연맹 회장 한 10년 정도 지냈습니다. 그렇군요. 한마디로 충남 도민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네. 거기다 사선 국회의원과 도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거기다 충청도의 가장 자존심을 짓밟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 세종시 수정안을 냈는데요. 예. 이 세종시 수정안을 저지르기 위해서 수많은 집회라든가 시위를 또 주도했고 예. 거기다 20일간 단시 투쟁을 통해서 세종시 원안을 사수하는데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충청인과 애언을 함께 갖고 충청인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였다. 예. 그런 점에서 제가 최고 적임자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적임자의 한 명 중에는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있죠. 아, 그런데 다른 후보들에도 그런 말이 따라다녀요. 옛날엔 반기문 후보가 그랬고요. 지금은 윤석열 또 김동연 이런 분들이 충청대망론의 주자라 그래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마디로 그런 말씀은 어불성설이고 언어 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어 도단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요. 윤석열 검찰총장님은 여기서 태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태어난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예. 언제 한번 충청인이 이익을 위해서 충청인과 함께 애안을 함께 해봤냐는 거예요. 예. 또 충청인이 이익을 위해서 한번 헌신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예. 예,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는요, 태어나서 어렸을 때 성장한 거는 그 점은 충분히 좀 차별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하. 이분도 정말 인품과 실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충청인의 양은과 함께한 적도 성장기에 없었고요. 예. 또 더구나 충청인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한 점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충청권 대목론이라고 주장하는 게 다른 사람이 주장하고 본인이 주장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마 본인들이 생각해도 약간 쑥스러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죠. 알겠습니다. 예. 말씀 듣다 보니까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네네. 충청권이 왜 중요한가?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 이 중원의 정치라는 게 왜 중요한가? 충청대망론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지역을 내세워도 되는가? 왜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지역주의라고 보지 않고 두 가지 측면인데요. 지금까지는 우리 대통령께서 영남께서 주로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호남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이 나오셨는데 꼭 그건 아니지만 어떤 대권에 있어서 좀 어떤 균형적인 측면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더구나 이런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서 또 행정이 중심지고 국토의 중심지가 충청도입니다. 예. 그런 미래를 향하고 여러 가지 어떤 화합이라든가 국민 통합 차원에서도 어떤 충청권에서 어떤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는 것은
지역주의를 넘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어허. 말씀드리죠. 지역주의를 넘는 어떤 의미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국민 통합의 정치, 통합의 행정 정치. 정치, 국토의 중심지인 예. 이곳에 어떤 중심적인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는 것은 반드시 지역주의를 넘는 것이라고 보죠. 예, 항상 충청도 보면 전략적 요충지다 또는 바둑으로 얘기하자면 좀 대세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어떤 대망론이 나온다는 거 항상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지난번에 그렇습니다. 송영길 네네. 민주당 대표가 충청을 대표하는 양승조 지사의 출마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최성 고양시장처럼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당부했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송영길 대표께서 저를 아끼시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하신 걸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그래. 볼모지 충청남도에서요. 예. 제가 뭐 지자랑은 아니지만 해방 후에 연속 민주당 당적을 갖고 연속 3선을 한 사람은 제가 처음이고 예. 연속 4선도 제가 한 겁니다. 예. 더구나 18대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 혼자이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행정 책임을 맡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도 않고 만만치도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당에서 이미 사무총장과 최고위원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제가 우리 치성희님을 빗대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예. 그렇게 만만하고 호락호락하지 않게 앞으로 헤쳐나갈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죠. 마침 말씀 듣다 보니 충청도 핫바지 아니다 이런 이야기처럼 들리네요. 자, 다른 네네. 질문하겠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전당대회 앞둔 국민의힘 이준석 후보의 돌풍에 대해 언급하면서요. 우리나라에는 장유유서 문화가 있다. 이렇게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막 반발이 엄청 심해요. 꼰대 같다 이러면서 공격도 들어오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도덕적인 측면에서 그런 문화가 있는 건 틀림없지만 예. 정치에서는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어떤 분은 70세가 넘어도 정말 진보적이고 개혁적이고 젊은 생활을 갖는 분이 있고요. 예. 어떤 분은 20대, 30대지만 고루하고 낡은 사고를 갖는 분이 있습니다. 예. 사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고와 어떤 성향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더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서 보면 30대 총리도 여러 분이 있잖아요. 예, 많죠. 현재 핀란드 총리인 산나 마린 총리도 1985년생 아니십니까? 예. 거의 오스트리아 총리를 맡고 있는 제바스티안 크루츠 같은 경우도 2017년에 31세의 나이로 총리 자리에 올랐습니다. 예. 따라서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어떤 정치적인 주장, 정치적인 비전이 국민들부터 얼마나 신뢰를 받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죠. 예,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또 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그런 청년 정치가 안 나오는 이유가 정치권이 장유유서 문화가 가장 심하기 때문 아닌가요? 장유유서라기보다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정치 문화가 어떤 일정한 경험도 중시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고요. 예. 또 이제 젊은 친구들이 나이가 젊어서가 아니라 나이는 젊지만 나이가 많으신 분을 넘어서는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고 그런 실천력을 우리가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게 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연수한 분에서 그런 분이 나오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러면 정세균 전 총리 발언은 좀 잘못됐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아마 그분이 지니는 우리 네. 대한민국의 어떤 인간사에 있어서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지금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정말 이러다 일 내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무래도 긴장하게 되는데 민주당 당권 선거는 흥행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신진 세력의 돌풍 어떻게 보세요?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민주당, 국민의힘은 할 것 없이 전부 다 정치권의 불신이 굉장히 큽니다. 네. 이런 공정함과 문제고 실제로 대의를 위해서 정치하는가 그런 굉장한 불신이 크거든요. 예. 아마도 새로운 대안 세력이 나온다면 국민들께서 예컨대 지난번 총선 때 호남에서 민주당이 예. 거의 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때문에 정치권의 불신을 우리가 해소하지 않는다면 늘상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가능성이요? 그런 충분히 양대 정당의 구도를 깨뜨릴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당대표든 대선 후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어떤 고루하고 어떻게 보면 정파적 관계에 너무 몰입하는 양상이라든지 어떤 국가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예. 늘상 그런 주장을 하는 세대에게 또 예. 그런 주장을 하는 정당에게 지금 현재 위치를 빼앗길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당대표가 된다면 민주당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겁니까? 저는 분명히 민주당한테 불리하면 불리했지 이익은 절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긴장해야 국민의힘에서는 되겠네요. 변화와 혁신을
어떤 상징이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준석 돌풍과 만약 이준석 그 후보님께서 당대표가 되신다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 놓이게 될 거라는 것은 저는 아주 명확관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민주당 긴장해야 되겠네요. 자, 그런데 최근에 민주당 내 논란이 되는 건 이런 쇄신, 뭐 신진 이런 열풍이 아니에요. 경선 연기론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경선을 뭐 2달 정도 미루자고 하는 주장이 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반대하고 있어요. 지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선수가 룰을 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심판이라든가 어떤 경기 주도하는 분인들은 그걸 따져야 되는데 선수로서는 말할 입장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다만요 당대표님이라든가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조기 선출이 예. 당 후보, 당에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는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 여쭙고 싶은 말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승조 충남도 지사였습니다.